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보다시피 지금 여기 엑시멈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양산 파이어볼 공장에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이쪽에 지금 파이어볼의 대표님이신 그 마크 하우저님을 모시고 지금 오늘 화학 안전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표님 먼저 한번 저쪽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어볼의 장진혁입니다. 예. 진짜 저도 그렇고 엑시멈이도 그렇고 진짜 여기 진짜 오고 싶어 했거든요. 네.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뭐 공장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도 있지만은 워낙 대표님이 지금 재밌으시다는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엑시멈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마크 하우저님의 다른 이미지. 세계에 사시는 분? 자, 오늘 주제가 네. 화학 안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좀 고민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다가 좀 엑시멈님도 뭐 이렇게 세차에 가서 좀 케미컬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좀 안전성 약간 이런 얘기를 자주 언급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저희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좀 이런 걸 누구한테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 하다가 대표님이 생각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화학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네. 저도 화학 안전 관리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세차 케미컬이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화학 성분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뭐 아무리 좋다 안전하다 해도 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케미컬이 몸에 해로운 이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리플렉션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항상 거의 저희 채널에서 일단 매번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케미칼이라 하면 뭐 비누부터 시작해서 그죠. 비누 계면한 성게니까 비누, 샴푸, 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뭐 스킨도 화장품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화장품에 쓰는 저희 뭐 오일, 용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다 케미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장품도 아닌 세차 케미칼 특정 이제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런 세척제, 코팅제 쪽에 사용하는데 솔직히 뭐 그래 좋겠습니까? 뭐 만드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 쓸 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미컬을 사용할 때 혹시나 진짜 일반 오너들이 모르는 주의할 방법 혹시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방법은 일단은 보호구 착용 그리고 사전에 저희 이제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 딴 채널에서 화학 안전 관련 취급할 때 이제 보호구 착용 보호구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 니트릴 장갑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아니면 뭐 정화통 뭐 그런 뭐 정화통하고 뭐 세차는 하지 않겠지만 뭐 마스크 방진 마스크도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고 장화도 쓰시는 분 봤어요. 장화도 있더라고요. 장화도 있고 또 세차할 때는 항상 긴 바지 여름이라서 이제 뭐 저는 반바지 입고 세차하긴 하는데 또 유달실이 또 긴 바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시사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테일링 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화학 안전 관련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뭐 모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세차하기 전에 요 정도는 알고 세차를 해야 되겠다는 건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안 되겠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도 며칠 전에 배웠어요. 반바지가 아니라 긴 바지. 그 다음에 니트릴 장갑은 꼭 필수. 근데 뭐 여기까지 오느냐 아니면 또 뭐 이제 케미칼 가이처럼 이렇게 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거 아니면은 또 이제 고글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마스크 정도는 기본이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그 아까 보호장구 얘기 나오셨는데 엑시멈님 보호장구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막상 사람이 하다 보면은 지금같이 이제 날씨가 더우면은 하루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안 불편하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 덥고 어제도 촬영을 했는데 엄청 덥고 일단 여름에 습하고 하니까 마스크 끼면 막 김도 서리고 불편하고 벗고 뭘 마시려고 해도 불편하고 막 묻고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습관들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남일 신경 안 쓰는 게 이 사회니까 보호전국 막 이렇게 오버해서 낀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희 안 보거든요.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보안경,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도 한 구짜리가 있거든요. 제가 안 끼고 나와서 그렇지. 있는데 그거 끼시면 최고 좋죠. 왜냐면 미스트부터 이제 냄새 이런 거 다 걸러주니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방진 마스크 1급 끼는데 밸브형으로 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긴 바지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아까 질문한 거 빼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안전한 세차 방법이 또 따로 있는지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질문에도 이런 뭐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안전한 세차 방법은 보호구 착용, 그걸로 저는 끝이라고 보고, 안전한 케미칼의 관리 방법인 거죠. 관리가 중요한 거죠. 자기는 봤을 때, 자, 내가 트렁크에다가 우리 디테일러들을 기본적으로 뭐 백 큰 거 뭐 두세 개씩은 트렁크에 넣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백 5개 해가지고 뒷자리에서 사람도 못 앉게끔 막 그 케미칼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을 2개를 분실했네? 2개를. 세차장에 놔두고 온 거야. 근데 세차장에 다시 가니까 그 백이 없어졌어. 근데 그 안에 있던 약품이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누가 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바다에 흘리거나 뭐 이래 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독성이 강한 제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재수없게 바인더 소분 용기에 담겨져 있네.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혔어. 근데 그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길 가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물인가 싶어서 그냥 마셨잖아요.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일까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기다가 실제로는 내가 이게 소분용기잖아요. 소분용기에 바인더 중성 프리워시, 여기는 느낌표 하나, 절대 마시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무색무취, 그죠? 아주 독성이 강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적어 놓은 거예요, 제목을. 근데 이게 냄새도 안 나지, 사람이 물인가 싶어서 마셨단 말이죠. 아니면 그 철에, 그죠? 스텐 광택 내는 거 액상 타입도 있어요. 우리 동전 깨끗하게 하는 거. 네, 그런 액상 타입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냄새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손에 하니까는 아무 느낌도 없어. 물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술 취하다 목이 말라가지고 마셨다 이거지. 죽었어. 그러면 이 제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관리가 부실했던 거죠. 이게 우리 책임입니까? 바인더에서는, 파이어볼에서는 소분 용기를 바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안에다가 독성 물질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아무 때나 놔뒀다? 근데 딴 사람이 먹고 마셔 죽었다. 이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과연 제조원 책임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소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은 페트병 들어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맞잖아요. 예초기 막 그거 한다고 주유소에 기름 넣어달라면 안 넣어줘요. 원래 그 안에 스티커, 불, 화재, 그 다음 휘발유, 화재 날 수 있으면 절대 마시지요, 마시오 이런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 주유소에서 넣어주면 그 불법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제가 기름 앵고 돼서 그 마루통에다가 가지러 갔는데 이게 주민등록 맞죠? 안 내줘요. 아무나 안 해줘요. 그래서 말통에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말통이고 그 표기가 돼 있어요. 휘발유 절대 마시지 마시오. 불날 수 있음. 이거 다 안 해놓으면 주유소에 기름 안 넣어줘요. 맞아.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근데 독성 마시면 죽었네. 그러면 이 사람 잡혀갑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왜 표기법에 대한 소분이잖아요. 표기법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리 부실로 해서 잡혀가요. 이런 그 소분을 할 때도 필히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도 우리가 소분 용기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하잖아요. 무지 스티커에다가 여기다가 뭐 철분 제거제 적으세요. 뭐 이래가지고 철분 제거제, 뭐 휠 세정제 이래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 뒤에 이거 다 해줘야 돼요. 마시면 죽음 이런 거 있죠. 해골 바가지. 절대 마시지 마시오. 이랬는데 그 사람이 마시고 죽었어. 그나마 조금 참작이 되지만 이것도 없고 그냥 앞에 제목만 있는데 맞잖아요. 익스트림 뭐 나노 코트 이래가지고 이게 좀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럼 죽었는데 익스트림 나노 코트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독성 물질이고 죽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셔가 죽었다 이러면은 그건 문제되는 거고 뭐 이제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 하고 뭐 제목은 내가 잘 이상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독성 마시고 죽었는데 표기법은 다 돼 있지. 근데 마시고 죽었다 이러면 배심원들이 뭐라 할까요? 아 마신 사람이 확인을 안 하고 마셨으니까 죽었다. 그럼 뭐 죽은 사람이 잘못인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진짜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용 방법은 그냥 보고 착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추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케미칼을 관리할 때 이 제품 안에 제목만 적지 말고 진짜 위험한 물질이라면 여기에 마시면 죽을 수 있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스티커 출력 잘하잖아요. 해골 바가지라도 붙여놔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 제가 그냥 즉석에서 건의사항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소분 용기를 판다 혹은 그냥 파이어볼 자체 내에서 그런 스티커만 제작해서 따로 파실 생각은 없는지 뭐 느낌표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 있습니다. 네. 소분 용기에 그런 거 만약에 붙여 놓으면은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걸 조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구매했는데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타입이랑 투명 타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명 타입은 이제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일단 뭔가 색깔이 이상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런 검은색 타입 같은 제품들은 일단 확인을 못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파이어볼뿐만 아니라 진짜 케미컬 제조사들이 진짜 이거는 좀 다 같이 좀 소분 용기도 좀 그런 문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스티커. 근데 이제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부식성과 해골 바가지예요. 해골 바가지는 당연히 이제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을 담을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샴푸에도 그럼 해골 바가지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해골 바가지라기보다는 안내 문구에 뭐 마시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경고문? 이 안에 무슨 약재 용품이 무슨 케미컬이 들어갈지 모르니 절대 마시지 마세요라는 문구랑 같이 뭐 느낌표나 해골 문구를 좀 같이 그런 종류의 케미컬이 들어갈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6가지인가 7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 빼기 딱 치게끔 하면 되겠네. 그것도 좋다. 이것도 아이디어다. 맞다. 그러면, 이거는 해골이구나. 이거는 부식성이구나. 아니면 이건 폐병 걸리구나. 이렇게 소비자가, 제3자가 보면, 그러면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뭐 일단은 뭐가 표시 안 돼도 뭐 의심을 먼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자기는 일단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되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표기법으로 해서 소분 용기에 하나씩 주면은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소비자들이. 그런 거 내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내일은 뭐지? 내일에 하면 한 추진력 3일이면 나오잖아. 뭐 케미컬이 엄청 많잖아요. 세차용품 케미컬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수만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러 종류의 케미컬 중에 뭐 유독 이 종류의 케미컬들은 위험하다. 조금 안전상에 좀 조심해야 된다. 혹시 그런 종류의 케미컬이 있나요? 가장 1순위로는 제일 안 좋은, 몸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거는 세정제가 제일 안 좋겠죠. 세정제. 휠 클리너라든지 타르 제거제. 이런 제품들이 인체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뭐 흡입을 하든 아니면 튀기든 아니면 피부에 묻든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코팅제 같은 경우야 뭐 유성 성분이든 뭐 수성 성분이든 뭐 아니면 유화를 시켰던 뭐 톨루엔, 자이렌 이런 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암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어떻게 즉각적인 이렇게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흡입을 하고 이랬을 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뭐 안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방진 마스크가 걸러주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아까 세정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척제는 어쨌든 세척을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유해 화학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제 아는 분도 눈을 좀 다쳤어요. 액션 님도 그렇게 눈을 조금의 손상인 거죠. 일단은 자기가 그 손상이라 하면 자기가 일단 피부로든 아니면 뭐 눈으로든 일단 느꼈다는 거는 아주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세차하시면서 내가 눈이 따끔거리네 아니면 보통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그냥 잔재해 있는 리스크라고 본다면은 벌써 눈 타격받고 뭐 눈이 잘 안 보이고 이게 왔다는 증상은 아주 위험한 증상까지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그분한테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이유도 그분이 휠 세정제를 뿌리다가 눈에 날린 거예요. 바람 때문에. 진짜 그런 거 맞아요. 바람 때문에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눈이 따끔따끔했는데 각막에 손상이 왔다. 뭐 이런 거. 뭐 피부 그죠. 우리가 뭐 철분제 그제 보통 뿌려보면 냄새가 오지 않습니까? 그 온다는 자체가 일단은 내 이 주위에 이게 미스트가 날아다닌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그게 눈에 맞으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농축 버전들 또 좀 하드코어 버전들이 리스크가 큰 거죠. 뭐 휠 세정제인데 한 번 하면 막 쫙쫙 나간다. 프리워시인데 한번 뿌려놓으면 막 쫙쫙 나간다. 이런 것들은 아주 리스크가 큰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차를 할 때 보통 이제 카샴푸라든지 프리워시, 뭐 휠 세정제 이런 독한 케미컬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쓰면서도 좀 안전한 케미컬은 따로 없는지 세차 케미컬 중에서도 좀 안전한 세차 케미컬. 제가 볼 때 가장 그나마 안전한 쪽은 샴푸류. 화샴푸. 가샴푸는 일단은 물리적인 방식이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모든 이제 메이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봐집니다만 저희도 이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때 보면은 원료에 부식성이 꼭 나옵니다. 부식성. 계면활성제 뭐 이렇게 폐나 아니면은 뭐 수생물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항상 부식성이 나오죠. 손바닥 이렇게 딱 돼 있고 뭐 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기어가 나오는데 부식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부식이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계면활성제 쪽에는 부식성이 되는 원료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딴 것보다 좀 안전하다라는 거지 그게 뭐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눈에 들어가도 그런 거라든지 하면 인테리어 클리너 보통 그런 거는 인테리어 클리너 중에서 이제 강한 제품들도 있겠죠. 한번 뭐 문대면은 잘 지워지는 거. 잘 지워지는 거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로 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물로 해서 안 지워지니까 케미칼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케미칼을 쓰는 것 중에서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한 거부터 하드코어 버전까지. 잘 되는 거는 분명히 독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면활성제도 아니 뭐 부식성이 있든 뭐 있든 아주 강한 게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순하면 순할수록 세척력이 더 안 되는 거죠. 휠 세정제도 세척이 안 되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플러스 요인이 몸에 좀 안전한 거예요, 걔는.
휠 세정제지만 하지만 팍팍 나간다. 아니 물 갖다 놓고 뿌리면 팍팍 나가겠습니까? 순환형일수록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간다는 거는 그 정도로 유독한 원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인테리어 클리너, 인테리어 왁스, 아니면 레자 왁스, 또뭐 가샴푸, 요 정도는 뭐 그다음 타이어 광택제. 타이어 광택제는 지금 탄화수소 뭐 10% 이상 오일을 쓰면 어린 안전캡이지만 우리가 어른들 기준으로는 뭐 타이어 광택제까지는 괜찮은 수준으로 뭐 실리콘 베이스다 보니까 크게 문제 안 되지만 나머지 뭐 프리워시, 휠 세정제, 벌레 뭡니까 벌레 제거제, 타르 제거제, 뭐 워터 스팟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심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인 거죠. 철분 제거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케미컬인 것 같은데 그게 개발자 혹은 개발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지. 철분 제거제는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서 한 2등급에 속합니다. 1.5등급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걔가 이제 뭐 원액이 보통 한 60%짜리 정도 되는데 국내법은요 그게 느낌표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해골 바가지입니다. 해골 바가지.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60%짜리를 농도 40% 이상 썼을 때는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40% 해골 바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국내는 해골 바가지가 아니죠. 지금 느낌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30%짜리 누가 마셨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약재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미스트로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뭐 기침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게 그 케미컬이 독하다 보니까 손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몸에 대한 반응, 저항에 대한 반응으로 뭐 하면 우리가 뜨거우면 손이 따갑다든지 뜨겁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반응인 거죠. 독한 약품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기침 나오면 그건 독한 약품 맞습니다. 철분 제거제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시면 죽습니다. 그거. 근데 국내법은 안 그렇죠. 근데 유럽에는 해골 바가지입니다. 이거 기침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몸이 반응해서 위험하니까 빨리 뱉어내려고 하는 행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까 그 말씀하신 느낌표가 이거잖아요. 네, 느낌표. 느낌표는 괜찮아요. 네. 근데 느낌표가 아니고 이거 뭐 해골 바가지가 지금 국내법상에는 이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신호 경고 신호가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럼 저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게 다 누가 읽어봅니까? 다 안 읽어보잖아요. 세정제류는 일단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 MSDS까지는 뭐 안 보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는 한 번은 읽어주시고 세차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같은 휠 세정제라도 파이어볼에서 만든 거, 또 뭐 타사에서 만든 거 다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수산화 칼륨을 썼는데 저 회사에서는 수산 나트륨으로 썼구나, 아니면은 뭐 딴 원료로 썼구나라는 거를 뭐 메타오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알칼리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 메타오수로 썼구나, 아니면 뭐 수산 나트륨, 수산 칼륨을 썼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보통 한국 남자들 비롯해서 전 세계 남자들 제가 볼 때는 설명서 안 읽고 무조건 다 뜯어보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 성향이 좀 많죠, 솔직히. 그냥 무작정 써보고 남들 그냥 따라하는 거 대충 그냥 따라하고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희석비도 그렇잖아요. 네, 그냥 대충 때려 넣으니까. 1대10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최적의 성능과 최적의 안전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제조사에서 권장을 할 건데 뭐 좀 세게 한다고 1대5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맞지. 보통 1대10으로 희석하라 권장하면 1대30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높게 했으면 높겠지. 자, 화학 안전 관련 질문이 여기까지였는데 저 엑시멈님이 좀 뭐 개인적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제가 앞전에 그 좀 고급 진짜 최상급 카나바왁스를 발라보니까 욕심나는 게 또 이 디테일러 분들이 뭐 어플리케이터로 바르는 거랑 그 다음에 손으로 핸드 왁싱 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 고체 왁스를 핸드왁싱으로 즐겼을 때 이게 뭐 안전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고체 왁스에는 카나우바, 바라핀, 비즈 왁스, 뭐 몬탄 왁스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외국 브랜드에서 쓰는 이제 제품들도 다 그렇다고 봐집니다. 근데 그냥 요 제품들 네 가지는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오일 성분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오일이죠, 오일. 솔벤트 또는 오일. 그게 이제 그 몸에 이제 인체로 해롭다. 그럼 탄화수소 뭐 몇 개짜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12개까지인가? 뭐 4개에서 12개까지인가 쓰는 거를 10% 이하로 국내에서 규제를 걸어놨습니다. 액상 타입일 경우에는. 근데 고상 타입은 안 그렇거든요. 이제 증발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증발이 되는 고체 타입인데 탄화수소가 10% 이상 된 제품은 문제가 없잖아요. 인정을 내주잖아요. 그죠? 고체 왁스에 어린이 보호캡 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물질이 손에 닿았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그거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냥 생각이 드는 게 손에 묻었을 때 그럼 오일 뭐 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디졸 시리즈가 있어요. 뭐 D20, 뭐 D40, 뭐 D60, 뭐 80, 뭐 130, 120,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탄화수소 제품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점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겠죠. 액상 타입일 경우에. 이제 증발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날라가 흡입하는 거와 왜냐면 그 고체 왁스에 그죠? 뚜껑 열어놓으면은 이게 오일하고 이런 게 증발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진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뿌리는 타입도 10%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이 보호캡 대상이라고 하면 어린이를 보호해서 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조금 그 몸에 인체에 해로우니까 어린이 보호캡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손에 묻었을 때 오일이라든지 모르겠어요. 뭐 식용유 같은 경우야. 뭐 식용유 또 뭐 있어요, 우리? 뭐 참기름 뭐 그런 거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오일이나 용제를 넣었을 때 피부에 닿으면 분명히 뭐 흡수가 되니까 피부에 흡수가 된다 안 된다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뭐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100% 친환경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있잖아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체들을. 그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조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파이어볼 마크 하우저의 제품을 의심을 할 겁니다. 일단 핸드워싱을 하는 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핸드워싱을 추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화학 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파이어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